차가운 커피가 얼굴에 쏟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갈색 액체가 흰 블라우스를 적셨어요. 이런 집안 수준으로 우리 집에 들어오겠다고?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고급 레스토랑을 얼렸습니다. 주변 테이블 손님들이 숨을 죽였어요.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상견례였거든요. 하지만 직업을 묻는 질문 하나에 모든 게 틀어졌습니다. 그들은 몰랐어요. 모욕당한 그 여자가 누구의 딸인지, 조용히 떠나는 그 사람이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인지. 이런 통쾌한 반전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매일 새로운 교훈 담긴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아침 8시였습니다. 김소영이 좁은 단칸방에서 눈을 떴어요. 원룸 전세금이 3천만 원인 곳이었습니다. 세면대 거울에 힘내자라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어요. 소영이 거울 속 자신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견디자. 지하철 2호선 출근길이었어요. 문이 열리자 정장 남자가 거칠게 밀고 들어왔습니다. 소영이 뒤로 밀려 바닥에 넘어졌어요. 가방 안 서류들이 쏟아졌습니다. 죄송해요. 소영이 급히 서류를 주우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혀를 찼어요. 길막하지 말고 빨리 치워. 태평로 한별에게 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소영이 문을 열자 김 과장이 소리쳤어요. 야, 김소영. 어제 복사한 서류 어디 있어? 또 실수한 거 아니야? 소영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확인해서 넣어뒀는데요. 김 과장이 비웃었어요. 확인? 너 같은 애가 뭘 확인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해. 이 과장이 빈 커피잔을 소영에게 던지며 말했습니다. 커피 떨어졌어. 아래 편의점 가서 믹스커피 20개들이 사와. 그리고 화장실 휴지도 떨어져 간다. 소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선배들이 모두 나갔어요. 소영은 혼자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점심을 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소영아, 나야. 민호.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소영의 표정이 처음으로 밝아졌어요. 민호 오빠, 오늘 힘들었어? 목소리가 좀 그래.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영이 웃으며 답했어요. 아니에요. 오빠 목소리 들으니 괜찮아졌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부모님께 인사드리자. 엄마가 너 보고 싶어 하신다고 하셔. 소영이 잠시 망설였어요. 제가 오빠한테 어울릴까요? 저는 그냥 작은 회계사무소 직원인데.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만큼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걱정 마. 전화를 끊고 소영이 창밖을 봤어요. 민호만이 자신을 인정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어요. 과연 민호 어머니가 자신을 받아들일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영이 민호와 강남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민호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부모님 뵈러 가자. 엄마가 너 정말 보고 싶어 하셔. 소영이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망설였어요. 오빠, 저 정말 괜찮을까요? 저는 그냥 작은 회계사무소 직원인데. 민호가 소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처럼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날 저녁 민호가 집에 돌아왔어요. 아파트 거실에서 어머니 이순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그 여자 얘기 좀 더 들려줘. 부모님은 뭘 하시는 분들이야? 민호가 소파에 앉으며 답했어요. 소영이 아버지는 은행 다니시고 소영이는 회계사무소에서 일해요. 순자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은행? 어느 은행? 임원급이야? 글쎄요. 소영이가 자세히 말 안 해서. 민호가 대답했어요. 순자가 더 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월급 얼마나 받아? 집은 어디 살고? 엄마, 왜 그런 걸 다 알아야 해요? 민호가 불편해했어요. 순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연하지. 결혼이 어디 장난이야? 집안 수준도 맞아야 하는 거 아니야? 며칠 후 순자가 소영의 집 주소를 알아냈어요. 택시를 타고 그 동네에 가봤습니다. 낡은 원룸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여기가 그 여자가 사는 곳이라고? 순자가 혀를 찼습니다. 건물 입구에 부동산 안내문을 봤어요. 전세 3천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겨우 3천만 원짜리 전세? 우리 민호가 이런 집안 여자랑? 택시로 돌아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그날 밤 순자가 남편 박재현에게 말했어요. 여보, 민호 여자친구 수준이 너무 떨어져요. 회계사무소 직원이래요. 그것도 작은데. 박재현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괜찮으면 되는 거 아니야? 순자가 소리를 높였어요. 사람이 괜찮기만 하면 뭐해요? 우리 민호는 건설회사 차장이에요. 앞으로 임원까지 올라갈 사람인데 신협 직원이랑 결혼해요? 회계사무소 직원이라고 했잖아. 박재현이 정정했어요. 순자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거기서 거기지. 어쨌든 수준이 안 맞아요.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소영이 거울 앞에서 옷을 골라 입었어요. 가장 좋은 옷이었지만 백화점에서 산 게 아니었습니다. 할인 매장에서 산 아이보리 블라우스였어요. 소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찮을까? 토요일 오후 5시 강남 그랜드 호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소영이 민호와 들어왔어요. 아이보리색 블라우스에 검은 슬랙스 차림이었습니다. 순자는 샤넬 재킷에 에르메스 가방으로 치장했어요. 박재현은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소영이에요. 소영이 깊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자가 소영을 훑어봤어요. 요즘 젊은 분들은 편하게 입고 다니시네요.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습니다. 음식을 주문한 후 순자가 질문했어요. 부모님은 무슨 일 하세요? 아버지는 은행에 다니세요. 어느 은행? 임원급이세요? 그냥 은행이에요. 표정이 굳어졌어요. 소영 씨는요? 회계사무소에서 일해요. 큰 데인가요? 작은 곳이에요. 순자가 코웃음 쳤습니다. 월급은 얼마나? 민호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궁금해서 그래요. 적당히 받아요. 적당히요? 200, 300? 순자가 비웃었습니다. 디저트가 나오자 순자가 본격 공격했어요. 우리 민호가 어떤 애인지 알아요? 건설회사 차장이에요. 곧 임원 될 사람이고요. 민호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어머니,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려면 집안 수준도 맞아야죠?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회계사무소 직원이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스토랑이 조용해졌어요. 주변에서 쳐다봤습니다. 소영이 차분히 말했어요.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순자의 눈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커피잔을 천천히 집어들었어요. 이런 집안 수준으로 우리 집에 들어오겠다고? 차가운 커피가 소영의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흰 블라우스가 갈색으로 물들었어요. 레스토랑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웨이터들이 달려왔어요. 소영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젖은 얼굴을 그대로 두었어요. 순자가 빈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분수를 알아야지. 소영이 젖은 옷을 입고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민호가 뒤따라왔어요. 소영아, 미안해. 어머니가 흥분하셔서. 괜찮아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소영이 원룸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커피 냄새가 옷에서 났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소영아, 오늘 정말 미안했어. 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이 아니야.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요? 뭘? 저와 오빠가 정말 안 맞나요? 민호가 침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는 잘 맞아. 하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사흘이 지났는데 민호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소영이 전화했습니다. 오빠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힘들고. 내일은요? 내일도 회사 일이. 일주일 후 민호가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저녁에 만나자. 할 말이 있어.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소영아, 미안한데. 우리 결혼을 좀 미뤄야 할 것 같아. 소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 하셔. 당분간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자. 그럼 저는요? 제가 당한 모욕은요?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 마음도 바뀌실 거야. 언제까지요? 민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오빠도 어머님과 같은 생각이세요? 나는. 그럼 왜 저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어머니한테 대들어? 효도하며 살아야지. 소영이 작게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소영아, 저는 이해했어요. 오빠에게 저는 그 정도 사람이었구나. 소영이 일어섰습니다. 오해하지 마.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요? 그런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소영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민호가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소영이 원룸에서 울었습니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민호마저 자신을 포기했어요. 사랑도 존엄도 미래도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소영이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아버지 번호를 눌렀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내 힘으로. 하지만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었어요. 일주일 후 민호가 현대산업 회의실에 있었어요. 부장이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박 차장, 이번 승진 심사가 좀 어렵겠어. 민호가 당황했어요. 어렵다니요? 제가 뭘 잘못한 건 없어. 그런데 위에서 그랬어. 위에서요? 좀 더 기다려보자고. 민호가 아버지에게 전화했어요. 아버지, 승진이 안 됐어요. 왜? 이유를 안 말해줘요. 그날 저녁 박재현이 동료들과 만났습니다. 김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재현아, 혹시 최근에 큰 사람과 문제 생긴 거 없어? 무슨 소리야? 건설업계에서 소문이 나는데 박 씨 집안이 누군가 큰 사람을 건드렸다고. 누굴 건드려? 우리가 뭘? 모르겠어. 그런데 너희 회사와 거래하지 말라는 신호가 돌고 있대. 박재현이 집에 와서 순자에게 말했어요. 뭔가 이상해. 민호 승진도 안 되고 업계에서 이상한 소문이 나. 무슨 소문? 우리가 큰 사람을 건드렸다는 소문. 큰 사람이라니. 우리가 누굴? 순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혹시 그 여자 때문일까? 말도 안 돼. 회계사무소 직원이 뭔 힘이 있다고. 며칠 후 박재현 회사에 거래처들이 연락했어요. 죄송한데 이번 프로젝트는 취소하겠습니다. 왜 갑자기요? 회사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또 다른 거래처도 마찬가지였어요. 당분간 거래를 중단하겠습니다.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재현이 오랜 거래처 사장에게 직접 전화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10년 넘게 거래했는데. 재현아, 미안해.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 너희 회사와 거래하지 말라고. 누가? 모르겠어. 큰 쪽에서 그랬어. 너희 뭔가 큰일 저질렀니? 그날 밤 박 씨 가족이 모였습니다. 민호가 말했어요. 이상해요. 회사에서 제 얘기만 나오면 다들 쉬쉬해요. 순자가 불안해했어요.
혹시 정말 그 여자 때문인 건 아니겠지? 박재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그런데 모든 게 소영과 헤어진 후에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우연일까요? 박재현이 잠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핸드폰으로 포털 사이트를 보다가 검색창에 김소영을 쳤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검색 결과에 여러 김소영이 나왔어요. 박재현이 하나씩 클릭해 봤습니다. 그런데 한 기사에서 멈췄어요. 대한종합건설 김철수 회장, 딸 교육에 남다른 철학. 기사에는 김철수 회장의 사진이 있었어요. 그 옆에 작은 사진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MIT 건축공학과 졸업하는 외동딸 김소영 씨라고 적혀 있었어요. 박재현이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 얼굴, 민호가 소개했던 그 여자였습니다. 이럴 수가. 손가락이 떨렸어요. 더 검색해 봤습니다. 김철수 회장 딸 김소영, MIT 건축공학 박사 취득 김소영 씨, 아버지 회사 대신 일반 기업에서 경험 쌓기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회계사무소 직원이 아니었어요. 대한종합건설 회장의 딸이었습니다. 국내 3대 건설사 중 하나의 후계자였어요. 박재현이 잠든 순자를 깨웠습니다. 여보, 여보, 깨워. 순자가 놀라서 일어났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큰일 났어. 그 여자, 김소영이. 박재현이 핸드폰을 들어 보였어요. 순자가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대한종합건설 회장 딸이야. 김철수 회장 외동딸이라고. 순자가 주저앉았어요. 말도 안 돼. 우리가 재벌 딸한테 커피를 부었어. 그것도 대한종합건설 회장 딸에게. 박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순자가 머리를 감쌌습니다. 아니야. 그럼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일들이 전부 김철수 회장이 한 거야. 우리가 딸을 모욕했으니까. 그럼 민호 승진도? 당연히 그렇겠지. 대한종합건설이 건설업계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데. 순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민호 방으로 뛰어갔어요. 민호야, 민호야. 민호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큰일 났어. 김소영이. 그 여자가. 순자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민호가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대한종합건설 회장 딸이야. 우리가 재벌 딸한테 커피를 부었다고. 민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말도 안 돼. 소영이가 회계사무소 직원이라고. 거짓말이었어. 신분을 숨기고 있었던 거야. 박재현이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알겠지? 김철수 회장이 복수하고 있는 거야. 가족 3명이 침묵했습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했어요. 그들은 건설업계 최고 권력자의 딸을 모욕했습니다. 그 대가가 이제 시작된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재현 회사의 상황이 급속히 악화됐어요. 주요 거래처 6곳이 계약을 끊었습니다. 15년 거래했던 곳도 예외가 없었어요. 재현이 정말 미안해. 위에서 압력이 너무 심해. 오랜 거래처 사장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대한종합건설 쪽에서 신호가 왔어. 박씨 집안과 거래하는 회사는 우리 프로젝트에서 배제한다고. 박재현이 무너졌어요. 대한종합건설의 영향력이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매출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직원 10명을 해고해야 했습니다. 은행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기업 대출 만기 연장이 어렵겠습니다. 왜요? 연체한 적도 없는데. 본점 지시입니다. 20억 원을 2달 안에 상환하라고 했어요. 박재현이 부동산을 급매로 내놨습니다.
하지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금융권에 소문이 났거든요. 민호는 회사에서 좌천됐습니다. 프로젝트 팀에서 총무팀으로 밀려났어요. 상사들이 눈치를 줬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박 차장이 좀 조용히 지내는 게 좋겠어. 결국 민호가 사직서를 냈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박재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순자의 생활도 바뀌었어요. 백화점 VIP 카드가 정지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사 방침이 바뀌었어요. 이유는 말해주지 않았어요. 명품 가방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에르메스 가방이 40만 원에 팔렸어요. 100만 원 주고 산 것이었는데요. 샤넬 재킷도 헐값에 넘겼습니다. 2달 후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어요. 박재현이 집까지 담보로 잡혔습니다. 20억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어요. 13억에 낙찰됐습니다. 순자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 김소영이 일하는 회계사무소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퇴근 시간에 소영이 나왔어요. 소영 씨, 순자가 다가갔습니다. 소영이 순자를 봤어요.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순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소영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5분만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 알게 됐어요. 당신이 누구인지. 소영이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순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요? 소영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무엇을 용서하라는 건가요? 커피를. 그때 제가 너무 심했어요. 무릎 꿇고 사과할게요. 순자가 벤치에서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소영이 일어섰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회계사무소 직원이거든요. 어머님 말씀대로 분수에 맞게 살고 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소영이 회계사무소에서 퇴사하는 날이었어요.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습니다. 소영아, 어디로 이직하는 거야? 가족 사업을 도우려고 해요. 소영이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더 이상 자신을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소영이 아버지 김철수를 만났어요. 대한종합건설 회장실이었습니다. 딸아, 이제 정말 회사로 올 거냐? 네, 아버지. 이제 제가 누구인지 숨기지 않고 살고 싶어요. 소영의 목소리에 확신이 있었어요. 김철수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소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덕분에 배운 게 많아요. 뭘 배웠는데?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요. 그리고 진짜 사랑이 뭔지도. 며칠 후 소영이 새로운 사람과 카페에서 만나고 있었어요. 30살의 변호사 이준석이었습니다. 대학 동창이었어요. 소영아, 내가 대한종합건설회장 딸이라는 걸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준석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왜 말 안 했어요? 내가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소영이 준석을 바라봤어요. 제 정체를 알고도 나는 김소영이라는 사람이 좋아. 회장 딸이 아니라. 그의 가을 소영과 준석이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객은 30명 정도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바다를 보며 산책하는데 준석이 물었어요. 후회하지 않아?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은 거? 소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전 단지 저를 지켰을 뿐이에요. 누구든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 무렵 순자는 작은 분식집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떡볶이와 김밥을 팔았습니다.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민호는 작은 건설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박재현은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했습니다. 어느 날 순자가 TV에서 뉴스를 봤어요. 대한종합건설 이준석 변호사와 결혼한 김소영 이사 승진 발표 화면에 소영이 나왔습니다. 당당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순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모든 게 자신이 뿌린 씨앗이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소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직업이나 출신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당신이 무시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당신이 던진 모욕은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무엇보다 모든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세요. 그것이 진정한 품격입니다.